안녕하세요. 이번에 125회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 3교시를 맡게 된 120회 정보관리 기술사 이명균이라고 합니다. 먼저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교시에는 전송 네트워크 문제 2문제와 소프트웨어 공학 1문제,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의 3문제가 나왔는데 거의 다 대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뭐 디지털 서비스라고 해도 고전에 가까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대부분의 이제 수험자들이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차별화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차별화나 이제 뭐 배경, 출제된 배경에 대해서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번 문제를 보시면 전송계층의 흐름 제어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건 120회에 TCP 기능에 대한 심화 문제로 이제 흐름의 제어에 대해서 이제 출제가 된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부분은 슬라이딩 윈도우나 슬로우 스타트 같은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절차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작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슬라이딩 윈도우에 들어가야 될 부분은 이제 흐름 제어라는 부분이고,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에서 오픈, 클로즈, 슈링크, 축소하는 동작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윈도우즈 사이즈를 중요하는 크기가 RWND라는 부분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슬로우 스타트 같은 경우는 흐름 제어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혼잡 제어에 사용하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혼잡 제어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슬로우 스타트는 증가할 때는 합으로 증가를 하고 만약에 충돌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곡 감소를 한다는 부분을 표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슬로우 스타트에서도 혼잡 제어를 하기 위해서 CNWD라는 사이즈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명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차별화로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전에 이제 윈도우 사이즈 크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에서 맨 끝에 3단락에서 두 개를 물어본 게 슬라이딩 윈도우와 슬로우 스타트를 동시에 물어봤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이 엮을 수 있는 단어나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송신 측에서 보는 윈도우즈 사이즈가 하나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슬라이딩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흐름 제어고 슬로우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혼잡 제어인데 이 두 개가 이제 따로따로 동작하는 건 아니고 윈도우즈 사이즈 크기를 정하는데 두 가지 RWND와 CNWD의 윈도우즈 사이즈 크기가 둘 다 관여를 해서 송신 측의 윈도우즈 사이즈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4단락에 표시를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답안을 작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통합해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편에는 이제 간략하게 이제 윈도우즈 사이즈 크기나 뭐 이런 부분을 적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숫자나 이런 것들을 써주시고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TCP 전송 개념의 3웨이 핸드쉐이크와 4웨이 핸드쉐이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이제 똑같이 TCP 전송 계층에 대한 문제고요. 이것도 네트워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선 문제와 똑같이 명확하게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3웨이 핸드쉐이크는 여기에 키워드로 적어드린 에크가 동시에 발생을 한다는 것과 4웨이는 핀, 에크식으로 해서 4단계로 이제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TCP와 UDP의 비교를 또 물어봤기 때문에 TCP와 UDP 같은 경우에는 비교로 물어봤을 때는 저는 가나 단락을 전체를 다 비교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가지고 넣었을 때는 가와 나 단락을 전체를 다 비교로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4단락은 아까 전 이제 맨 끝에 단락이 이제 TCP와 UDP로 끝났기 때문에 이 TCP와 UDP를 아우를 수 있는 토픽을 좀 넣었으면 해서 이제 TCP의 이제 연결 지향성과 UDP의 데이터 지향성을 합친 프로토콜인 SCTP 프로토콜에 대해서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차별화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교와 이제 같은 그림을 넣어봤고요.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CMMI 프로세스에 대해서 성숙도 모델에 대해서 또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예전에 나왔던 고전 토픽이고요. 제가 이게 출제된 배경으로는 최근에 디지털 트랜스포지션 아니면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대한 이제 조직을 인터넷으로나 아니면은 이제 디지털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조직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출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프로세스 CMMI 모델이 1.3 버전과 2.0 버전이 따로 있습니다. 1.3 버전 같은 2.0 버전 같은 경우에는 2020년 4월서부터 이제 그 2.0 버전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문제를 보시면 CMMI 프로세스의 영역의 분류를 가달락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CMMI 2.0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 에어리어라는 용어가 없고 프랙티스 에어리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1.3 버전을 기준으로 문제를 작성한 후에 4단락에서 CMMI 2.0이 나왔고 거기에서 어떻게 세부적으로 다른지를 표현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풀이 전략을 보시면은 뭐 그냥 프로세스 계산 참조문의 개요를 작성을 해주시고 영역 분류와 성숙도의 레벨은 저희가 늘 알던 대로 뭐 초관 정량체라고 외우신 요 모델을 써주시고 맨 마지막에 CMMI 2.0에서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아니면 요걸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표로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다음 장에 보시면 1.3과 2.0의 비교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요거는 이게 어떻게 달라졌는지 참고를 하시고 다음번에는 그 차이를 좀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최근 제가 디지털 트윈이 이제 한때 굉장히 많이 스마트 공장이랑 같이 연계가 되어서 여러 분야에서 많이 나왔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렇게 출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기사를 찾다 보니까 이제 뭐 스타트업의 리모아라는 기업이나 뭐 아니면 수자원공사 이런 데서는 최근에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율주행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차의 테스트를 디지털 트윈 공간에서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시설물 관리 등을 그 디지털 트윈과 연계해서 하려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 두 가지 업체 말고도 기사를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런 디지털 트윈 자체가 활성화되고 있어서 이제 출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풀이 전략은 이제 뭐 디지털 트윈에 대한 물어본 것들, 개념과 개념도, 그리고 디지털 모델링 5단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개념과 개념도를 따로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개념과 개념도 자체를 이제 최소 이제 반 페이지 정도를 가져갔으면 하는데 개념 같은 경우에는 뭐 찾아보시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는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업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내리는 그 개념들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작성을 하시면은 반 페이지는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디지털 트윈 단계 모델링의 5단계를 물어본 걸로 봤을 때는 예전에 가트너에서 제공한 디지털 트윈의 모델링 3단계를 제일 많이 썼는데요. 그 이후에 디지털 트윈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디지털 트윈끼리의 협력이나 아니면은 서로에 대한 협력을 자유로할 수 있는 그 4, 5단계까지 확장이 되어서 그 단계까지를 상세 설명할 수 있도록 이제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디지털 트윈의 모델링 5단계를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모 4단계, 관제 단계, 모 2단계, 뭐 연합 디지털, 자율 디지털 이 기존에 나왔던 문서를 올려놨으니까 이 단계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서비스 유형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이제 디지털 서비스이긴 한으로 들어가 있지만 굉장히 예전부터 나온 오래된 토픽이죠.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다시 나온 이유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클라우드를 이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아니, 마음처럼이라기보다는 이제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활성화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한 2021년 3월, 4월쯤에 정부에서 공공 클라우드 센터를 설립을 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그거에 따른 이제 민과 관에 대한 쟁점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를 설립해서 서비스를 어떻게 하는지 유형에 따른 이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어떤 서비스 유형이 있는지를 물어보려고 출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나다로 뭐 이아스, 파스, 사스에 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요거에 대해서는 모든 뭐 수험자들 분들이 잘 작성을 해 주셨을 것 같아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단락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좀 차별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앞에 제가 출제 배경을 공공 클라우드 센터를 설립을 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사단락에는 이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민간 협력 모델인 PPP 클라우드의 모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클라우드 모델을 활용해서 공공 클라우드 센터를 건립할 때 적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사단락에는 민간 협력 모델인 PPP 클라우드 모델을 작성을 해 주셔서 기존에 있던 서비스 유형 이외에 이제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발전을 위해서 PPP 클라우드 모델도 이제 하나의 유형으로 되고 있다라고 작성을 해주시면은 차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인 6번, 이거는 제가 PPP 클라우드에 대한 간략한 개념도만 넣어봤는데요. 요거는 더 참고 자료로 나중에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에 OTT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OTT도 이제 저희 내부에서, 아니, 궁극 내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왜 갑자기 다시 이슈가 돼서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최근에 올해 6월에 SK와 넷플릭스 간의 망 사용료에 대한 분장에 대한 이제 그 판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넷플릭스가 이제 반드시 망 사용료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만 이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기각이 되었고 망 사용료를 얼마를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OTT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국외 기업들의 내부에 이제 들어올 때 이제 망 사용료로 인해서 이제 진입 장벽이 생겼으니까 이제 OTT에 관한 산업이 어떤지를 보고 저는 국내 산업이 어떻게 국내 사업자들이 활성화를 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연결이 되면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풀이를 보시면 일단 OTT의 뭐 성장 배경 물어본 거를 쭉 작성을 해주시고요. 여기 물어보고 보면 세 번째 다에 OTT의 서비스 사업자 유형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기술사니까 이제 주요 기술이나 이런 걸 물어보지만 사업자 유형에 대한 이제 포괄적인 것도 같이 물어봤으니까 사단락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OTT의 기술에 대한 부분과 OTT의 서비스 사업자 유형이 어떤 게 있고 이 기술과 사업자들을 어떻게 더 하면 통합을 해서 활성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사단락을 차별화 포인트로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뭐 주요 키워드로는 이제 OTT 같은 경우 코드 커팅이라는 키워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주요 기술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기술들을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최대한 많이 사용을 해주시는 게 작성해 주시는 게 차별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유형은 뭐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플랫폼, 콘텐츠, 단말기 사업자 등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제 4단락 같은 경우에는 뭐 플랫폼 사업자나 뭐 이런 것 사업자 부문별로 해서 활성화 전략을 만들어 주시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컴시음 늦은 시간까지 시험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3교시 라이브 영상 프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